나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단톡방에 올려요. 뭔데, 갑자기? 나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너 남자친구가 있었어? 왜 엄마한테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어떤 사람인데? 얘기하면 엄마가 괜히 아빠를 떠올릴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 안 했어요. 배 타는 사람이에요. 뭐? 네 아빠가 고기 잡으러 배 타러 나갔다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배 타는 사람 만난다는 거냐? 그래, 그냥 사무직 만나라, 박순정. 요즘 세상에 무슨 배 타는 사람이냐? 그 남자 몇 살인데? 나이가 좀 있어. 48세. 뭐? 40대 후반이라고? 너보다 15살이나 많은 거냐? 아이고, 투야. 아들아, 순정이가 미쳤나 보다. 쟤 좀 말려봐라. 야,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머리 나쁜 건 알고 있었다만 이제 곧 50인 사람을 만난다고? 좋은 말 할 때 헤어져라. 지금껏 배 타느라 긴 연애를 못 해봐서 결혼할 기회도 없었대. 사람은 정말 착해. 오빠나 엄마도 만나보면 느낄 거야. 그래요, 아가씨. 오빠랑 어머님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 많은 아저씨는 좀 징그럽잖아요. 혹시 알아요? 결혼 경력이 있을지도?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것 같고 속일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 바보 같은 년아. 그 남자 호적 한번 떼보고 잘 추궁해봐라. 분명 애 딸린 유부남일 거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말이 안 돼? 배 타는 사람들 몇 달씩 집에 안 들어오면서 2집 살림, 3집 살림 차리는 남자 많다더라. 이게 순진한 건지 호구인 건지 대참. 지금은 아주 큰 배 선장하고 있고 도선사 준비도 하고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배 타는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폄하하지 말아줘. 야, 박순정. 네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어디 틀린 말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냐? 엄마랑 오빠 말 듣고 헤어져라, 당장. 결혼은 무슨? 엄마, 날 지금까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람 포기 못해요. 결혼 허락해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 답변 주세요. 순정아, 가족들께 말씀드렸어? 우리 결혼 얘기? 말씀드렸는데 내가 남자친구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조금 당황하셨나 봐. 반대하셨구나. 그렇지? 반대라기보단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네.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에고,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순정이가 마음이 불편했구나. 혹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 나이 차이도 그렇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나? 우리 아빠가 어부였는데 배 타러 나갔다가 돌아가셨거든. 그 이유가 제일 크지. 그렇구나. 내가 부모라도 반대할 만하다. 가족분들 허락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나이 많다고 결혼 재촉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 괜히 오빠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엄마가 더 그런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만 좋아하고 오빠 말만 들어줬거든. 난 찬밥이고. 나중에 순정이와 결혼하면 내가 진짜 공주 대접해줄게. 얼른 도선사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서 결혼 승낙 받아야겠다. 말만이라도 고마워, 자기야. 진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한테 받은 서름을 자기가 다 치유해주는 기분이야.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 고맙네, 우리 순정이. 사랑해.
아가씨, 이 남자 어때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오빠가 하도 아는 공무원 소개해주라고 해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소개팅남 1명 선정해봤는데 어때요? 인물도 괜찮죠? 네? 웬 소개팅이요? 저 결혼할 남친 있다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에이, 오빠랑 어머님 말씀 들으라니까요. 배 타는 사람들은 직업도 안전하지 못하고 바람필 확률도 높대요. 나랑 오빠처럼 7급 공무원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아주 많이 바쁜 편도 아니고요. 평생 살 맞대고 살 사람인데 직업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무슨 백수도 아니고 몹쓸 짓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아가씨보다 15살 많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이예요. 살다 보면 세대 차이 많이 느낄걸요? 그리고 몸 쓰는 직업인데 나이까지 많으니 얼마 못 가서 못 이기고 쓰러지면 어떡해요. 언니랑도 말이 안 통하네요. 소개팅 성의는 고마우나 사양할게요. 더 이상 제게 신경 쓰지 말아줘요. 순정아, 우리 딸 밥은 먹었지?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해, 엄마? 갑자기라니. 사랑하는 우리 딸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뭔데요? 엄마가 안마의자를 하나 샀는데 6개월 할부로 했어도 조금 빠듯하네. 안마의자요? 우리 집이 18평인데 안마의자 놓을 자리가 어딨어요. 렌탈 아니고요? 대체 어디서 산 거예요, 엄마? 엄마가 몸 안 좋을 때마다 가는 의료기기 체험관 있잖니. 거기서 특별히 나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길래 샀어. 한 번만 해도 아주 전신 피로가 쫙 풀려. 너도 퇴근하면 한번 해봐라. 끝내줘. 엄마가 거기서 산 의료기기만 방 하나에 가득이야. 사놓고 얼마 안 하고 맨날 처박아 두잖아. 이번에 산 건 얼만데요? 내가 거길 단골이니까 나만 특별 할인가를 주더라. 590만 원. 원래 700만 원 넘는 거래. 뭐? 590? 6개월 할부로 샀어도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인데. 엄마 식당 운영도 안 돼서 접었잖아. 대체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니까 너한테 SOS 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매일 온몸이 아프니 안마의자 하나쯤은 있어야 해. 네가 한 50씩만 갚아주면 내가 나머지는 어떻게 해볼게. 엄마, 이런 게 벌써 한 10번째는 되는 것 같아. 매일 의료기기 할부로 갚느라 생활비도 바닥났잖아.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콜센터 직원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 그럼 혹시 오빠한테 부탁해보면 안 될까? 예, 아서라. 이 사실을 알면 네 오빠랑 며느리가 내 흉을 얼마나 보겠냐. 걔네 부부한텐 아무 말도 말아라. 참네. 옛날부터 그렇게 아들아들 하더니 막상 아들한텐 돈 50만 원도 못 꾸고 난 맨날 구박했으면서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린 잘하네. 야, 돈 안 대줄 거면 관둬. 내 치사해서 정말. 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엄마. 더 이상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우리 간만에 데이트하는데 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걱정 있어? 아, 엄마가 또 비싼 걸 무턱대고 샀어. 좁은 집에 엄청 큰 안마의자를 사온 거 있지. 미치겠어, 우리 엄마. 평생 사치가 너무 심해. 뒷감당은 늘 내 몫이고 아들한텐 입 뻥끗 못하고. 그래? 안마의자 얼만데? 무려 590만 원인데 6개월 할부로 끊어왔대. 그렇구나.
어머님 연세에 안마 의자에서 건강에 좋으면 좋지 뭐. 그거 내가 돈 대줄게. 할부금 전부. 뭐? 아니야 오빠.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문제를 왜 오빠가 해결해? 내가 월급에서 갚으면 돼. 아니야. 순정이가 땅이 꺼지게 걱정하는데 내가 두고만 볼 순 없지. 아직 도선사는 안 됐지만 지금도 나 그 정도 능력은 돼.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내가 다 내줄게. 오빠 면목 없지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고맙긴.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 아까 업무 중이라 엄마 전화 못 받았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갑자기 또 상냥해지네. 이러면 꼭 무슨 일이 터지던데.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에이, 뭐 무슨 일까진 아니고. 내가 인테리어 계약을 했다, 순정아. 요즘 구해줘 홈즈인가? 그런데 보니까 인테리어 해놓으니 아주 으리으리해 보이더구나. 엄마, 18평 오래된 빌라에 무슨 인테리어예요. 게다가 전세잖아요. 누가 전세집에 인테리어를 해요? 예, 전세라도 오래 살 집인데 깔끔한 게 낫지 않냐? 올 화이트로 하고 TV 있는 쪽은 럭셔리하게 대리석으로 하기로 했다. 엄마, 제발. 또 사고 치면 어떡해요? 무슨 사고냐 이게? 내가 어디서 토박을 하냐? 사기를 치고 다니냐? 이미 계약금 다 넣었으니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잠깐 오빠네 얹혀 살자꾸나. 벌써 계약금을 지불했다고요? 나머지 잔금은 어떡할 건데요, 대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은행을 다니잖니? 혹시 직장 대출 안 될까 해서. 총 인테리어 비용이 얼만데요? 동네 명인테리어 김 사장한테서 아주 싸게 견적 받았어. 3천만 원. 네? 무슨 18평 고치는데 3천씩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이 은행 사무직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 콜센터 직원인데 무슨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래도 직장인 신용대출 있잖니. 그거 풀로 땡겨봐봐 한번. 엄마, 이렇게 큰 돈은 난 못 해드려요. 계약금 날리고 취소하던가 하세요. 야, 내가 꼭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겠니? 네 선에서 해결 좀 해주면 어디 덧나냐? 우리가 남이냐? 그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오빠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공무원이고 신용 좋으니 대출 많이 나올 거예요. 야, 됐어. 무슨 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냐? 내 치사해서 진짜 계약금 날리고 안 한다. 안 해.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야, 나 도선사 합격했어. 정말 너무 축하해, 오빠. 다 자기가 응원해준 덕분이야. 순정이가 내 옆에 든든하게 있으니까 마음 편히 시험 준비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럼 나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결혼 다시 추진해 볼게. 그래, 제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화이팅이야, 자기야. 나 남자친구 도선사 합격했대. 너 아직도 그 배 타는 남자 만나냐? 아휴, 한심한 것. 며느리가 저번에 7급 공무원 소개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소개팅 해준다고 해도 아가씨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체 도선사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연봉은 얼마나 된다냐? 연봉 한 2억은 넘을 것 같아요. 뭐? 2억? 지금 2억이라고 했냐? 네, 나이도 있고 경력이 있으니 그 정도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순정아, 진작 말하지 그랬냐? 그 중요한 돈 얘기를 왜 지금 해? 당장 결혼식장 알아봐라.
아이고, 올 엄마는 돈이면 다 오케이라니까. 아들아, 1억도 아니고 2억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게다. 얼른 상견례 날짜 잡지 않고 뭐하니 순정아.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결혼 진행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허락 정도가 아니고 돈이 2억이면 쌍수 들고 환영해야지. 아이고, 얘들아,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어째야 할지를 모르겠다. 갑자기 무슨 일인데요, 엄마? 엄마 고향 마을에 사거리 있잖니. 거기가 크게 개발된다고 해서 앞으로 땅이 좋게 10배는 오른다기에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서 다 넣었는데 지금 돈 받은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 어떡하냐? 뭐라고요? 엄마, 대부업체에서 얼마 빌렸는데요? 한 1억 5천 정도. 어머님, 대부업체 이자가 좋게 20%는 될 텐데. 그럼 한 달에 한 250씩은 나가잖아요. 한 사람 월급이 생으로 이자로 나가는 건데 어쩌자고 대부업체까지 가서 돈을 빌리셨어요. 그 사기꾼 놈들이 금방 몇 배 불려서 현금화해서 준다길래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지 뭐냐. 아이고, 엄마.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할게요. 내가 니네 볼 면목이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원금 빨리 갚아버리게 혹시 돈 좀 있냐?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이사했잖아요. 저희도 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어머님 드릴 돈이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맞벌이를 해도 맨날 남는 게 없네요. 아, 그러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혹시 둘째네는 돈 좀 꿔줄 수 있냐? 어머님, 저희가 1억 5천 바로 갚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거 우리도 집 좀 큰 데로 옮기려고 모으고 있던 돈인데. 집은 천천히 옮기면 되지.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이자잖아. 얼른 원금 갚아서 생돈 나가는 것부터 막아야지. 아이고, 우리 사위가 최고구나. 역시 능력 있는 사위를 뒀더니 척척 돈도 갚아주고. 정말 고맙네, 우리 사위. 아니에요, 어머님. 순정이랑 결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모님도 우리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 드려야죠. 앞으로 목돈 들어가는 문제는 꼭 젊은 사람들하고 상의하세요, 엄마.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런 거는. 그래, 꼭 상의하마. 김서방, 정말 고맙네. 순정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얼른 중앙제일병원으로 와봐. 뭐? 왜 갑자기? 의사가 뭐래? 검사해보더니 뇌출혈인 것 같대. 중풍 같은 건가 봐.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병원에선 엄마를 집에 모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기간 정해서 반반씩 엄마 모시는 게 어때? 간병이 써가면서 말이야. 아, 그래? 너 알다시피 우린 애가 셋이라 방도 없고. 그래서 오빠는 못 모신다는 거야? 무슨 방이 없어. 방 4개나 있잖아. 남자애들 둘은 같은 방 쓰게 하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럼 내가 도맡아 모실 테니 오빠는 간병인 비용이나 좀 대줘. 우리 공무원 월급 뻔하잖니. 네 남편 돈 잘 번다며. 간병인 비용 좀 부담해 가면서 네가 엄마 모시면 안 되겠니? 오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오빠만 그렇게 편애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는 엄마를 완전히 외면해? 진짜 너무하다, 정말.
너도 애 낳고 가정 꾸리면 날 이해할 거야.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나도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의사가 엄마를 남은 여생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거 잘 됐네. 잘 됐다니 무슨 말이야? 안 그래도 우리가 모시자고 말하려고 했거든.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오빠. 잘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내 직업이 16일 일하면 10일은 쉴 수 있는 직업이잖아. 간병인 쓰면서 내가 쉬는 날은 최대한 간호할게, 어머님. 오빠, 우리 엄마 똥오줌까지 다 받아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려면 내가 해야지 뭐. 우리 엄마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잖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병수발 트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잘 할 테니 걱정 말고 모셔오자. 오빠, 사람이 이렇게 천사 같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엄마 밉지도 않아? 아니야. 15살 많은 늙은 노총각에게 딸내미 보내고 싶지 않으셨겠지. 다 이해해. 결국엔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얼른 오빠에게도 말씀드리고 모셔오자. 우리 부부는 엄마를 집에 모셔와 2년간 지극한 정성으로 병간호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대소변 수발까지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100번도 더 한 말은 김서방 고맙네. 내가 이런 사람을 사위로 반대했다니 미쳤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난 가을 우리 남편 손에서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선물이었는지 저는 곧 임신을 했고 벌써 배가 제법 불렀네요. 매일매일 감동을 주는 우리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다들 저를 보면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미국 살기가 힘들겠다고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시모 때문이에요. 시모와 저 사이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우리 엄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아. 자기한테 다 말할 수 없지만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 사건 사고 없는 집안이 어딨어.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지. 엄마가 약간 돈 개념이 희박해서 이제 우리랑 사니까 별일이야 없겠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한 채는 남겨놓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신 거지. 어머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 사실 이건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가 엄마 모시게 되면 그 아파트는 우리한테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어.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말야. 기대를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어쨌든 나도 동생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사실 내 동생을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로는 그 아파트 우리 준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야. 그래. 사실 나도 별 기대는 안 해.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장남이랑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서 승낙한 거지. 이 세상에 자기처럼 착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자기를 만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에이, 왜 그래. 새삼스럽게. 저는 신혼 초부터 남편과 상의하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든 일이 될 거란 걸 모르고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저희 엄마 사이에 있었던 고부 갈등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언제나 현명하게 처신했고 할머니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분이어서 갈등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어요. 어린 제 입장에서는 3대가 함께 산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하면 곧 저희 부부의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와 사는 경험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어머님을 모시는 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모임에서 미국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나 5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갑자기 500만 원이란요. 그렇게 큰 돈은 저한테 없어요. 창규가 너한테 돈 관리 전부 맡긴다며. 그 돈 나 좀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 돈은 저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에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니들 돈 떼먹는다고 했어? 잠깐 쓰고 돌려준다니까. 그깟 500만 원 갖고 왜 이렇게 생색이야? 창규 씨랑 먼저 상의해볼게요.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아가, 서진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엄마야, 엄마. 그런데 내가 500만 원 달라는데도 네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야겠어? 나중에 곤란한 일 안 생기게 내가 금방 갚을 거니까 얼른 입금하도록 해. 어머님, 그래도요. 이게 그래도 말대꾸야. 너 내 아파트 받기 싫어? 네? 갑자기 아파트 얘기는 왜 꺼내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를 잘 모신다는 전제 하에 아파트 줄 거라고. 이딴 식으로 나 찬밥 취급하면 아파트 없어. 너네한테 안 줄 거라고.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하셨고 제가 돈 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파트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드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무슨 돈인지 말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드린 적이 꽤 많았습니다. 아가, 어젯밤에 내가 주차하다가 옆차를 긁었지 뭐니. 그 차 주인이 200만 원만 주면 합의해준다는데 내가 다음 달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갚는다고 하시고 안 갚으신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저도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아범한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무슨 소리야? 창규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너와 나 사이의 거래야. 내가 너한테 잠깐 돈 빌려 쓰는 것뿐인데 그걸 왜 창규한테 다 일러 바치니? 어머니, 그 정도 현금도 없으셔서 저한테 돈 빌리시고 못 갚으실 정도면 아파트 팔아서 생활비로 쓰세요. 나중에 저희한테 그 아파트 안 주셔도 되니까요. 그건 싫다. 그 아파트야말로 나한테 있어서는 보물이지. 아파트 하나 있어서 내가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건데 팔긴 왜 팔아. 얼른 돈이나 빌려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빌려가신 돈도 얼른 전부 갚으세요. 알았어. 아파트 값에 비하면 푼돈도 아닌 걸로 난리는. 더럽고 치사해서 갚을 거야. 저는 10년 동안 가랑비에 옷 쳤는 줄 모르게 어머님에게 돈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아, 너희 시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니? 너희랑 같이 사는 거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도통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갑자기 연락 와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억만 빌려달라는 거야. 1억이라는 얘기 듣고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아빠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래. 사실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녀 사이에 비밀 만드는 게 찜찜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 말로는 너한테 이미 아파트 주기로 했다면서 본인한테 1억 정도는 빌려줘도 큰 손해는 아닐 거라던데? 어떻게 아빠한테도 말하는 패턴이 똑같을 수 있죠? 저한테도 맨날 아파트 줄 거라면서 그거에 비하면 본인이 빌려가는 돈은 푼돈이라면서 항상 떳떳하게 제 돈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한테도 돈을 빌려가셨단 말이냐? 1억처럼 큰 돈은 아니에요. 어쩔 땐 100만 원, 어쩔 땐 10만 원이기도 했고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쌓이니 꽤 큰 돈이네요. 그런데 아빠한테까지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안 되겠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친구 만나러 나왔다. 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 짠돌이 영감탱이가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짠돌이 영감탱이라뇨. 니네 아빠 돈 있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깟 1억 주기 싫다고 온갖 핑계 다 붙여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했다. 퇴. 더럽고 치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쪽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쪽이죠. 그동안 저한테도 그렇게 돈 뜯어가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잖아요. 됐고 긴 말 하기 싫다. 나 너네 집에서 나갈 거야.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없는 줄 알아. 네가 하는 거 봐서 넘겨주려고 했더니 너는 안 되겠어. 나 우리 둘째 진균의 집에 가서 살 거다. 도련님 결혼도 안 하셔서 같이 살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진규 곧 결혼할 거다. 너보다 참하고 예쁜 애랑. 그러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아파트 받겠다는 기대 접고 넌 그냥 꺼지라는 소리다. 알고 보니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어머님은 자신과 함께 살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며 합가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본인을 케어한 제 정성과 노력을 이렇게 짓밟는 시어머니의 인성 때문에 완이 벙벙했습니다. 서진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희 시어머니 아무래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구나. 그 아파트 말야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거였어.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아빠가 아는 사람 시켜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너랑 같이 살고 나서 5년 후에 아파트는 팔아치웠다는구나. 뭐라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한테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자꾸 돈 빌려달란 얘기뿐이었단 말이에요. 맨날 친구들 만나면서 호캉스하고 골프 치는데 거의 다 탕진했다는구나. 그래놓고는 너한테 아파트 주겠다는 말로 협박하는 거였어.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10년이나 속았다니 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다. 어차피 아파트 받자고 시어머니 모신 건 아니잖니. 아파트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했던 거지. 그건 그렇지만 아빠가 걱정하는 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가 정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식과 며느리에게 권력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와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이가 해외 발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너도 해외 생활하는 거 꿈이었잖니. 어머님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이렇게 어머님 쪽에서 먼저 제 뒤통수를 때려주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이야.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저희 시모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나자 저는 배신감 때문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제가 연락드려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동서,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아파트 때문에 그러죠. 저 때문에 괜히 형님이 어머님 아파트 못 받게 된 걸까봐 제가 형님 볼낯이 없는걸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에 관해서라면 나도 할 말이 많지. 사실은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자기 모시면 전 재산 주시겠대요. 부럽죠? 전 재산? 그 노인네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형님 모르셨어요? 어머님 현금으로 10억 정도 있으시다던데. 모르셨구나. 하긴 얼마나 개차반으로 모셨길래 10년을 모시고 아무것도 못 받으신 건지. 제가 형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동서, 정신 차려. 그 거지 기생충 같은 노인데 평생 모셔봐라. 아파트가 나오나. 네? 뭐라고요? 어머님 아파트 안 갖고 계셔. 진즉 팔아먹고 돈도 다 써버리셨대. 현금으로 10억? 웃기고 있네. 돈 없어서 맨날 나한테 돈 빌리시거든. 내 말 못 믿겠으면 동서가 알아서 조사해보든가. 나도 이런 말 굳이 동서한테 해줄 필요 없는데 동서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저는 동서에게 어머님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고 동서는 그 길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진규 파혼하게 만들어? 저는 파혼하라고 한 적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죠.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래? 어머님은 이미 아파트를 갖고 계시지 않다고 했죠.
현금 자산 10억도 다 뻥이라고요. 야, 네가 뭔데 남의 재산에 대해 떠들고 다녀.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조신하게 처박혀 있을 일이지.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서 우리 아들 파혼을 시켜.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고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곧 갚을 거야. 그 얘기만 10년째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돈 빌려가신 거 그이한테도 다 말했으니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 어머님도 약속 안 지키면서 왜 저한테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참, 그이 해외 발령 신청서 냈어요. 저희 미국 갈 거예요. 잠깐만. 그럼 나는 누구랑 살라는 거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망간 예비동서 다시 붙잡아 오시던지 도련님이랑 단둘이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랑 아범은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아가, 아파트에 대해 거짓말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끝까지 나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잖니. 싫은데요? 저도 이제 약속 안 지키고 막 살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작별을 구하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이 5년째. 남편은 시모랑 같이 안 사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아예 영구 이민까지 계획 중이랍니다. 저도 대찬성이고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변 교민들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드리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